유권자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 군수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변명으로 일관하고 공범들을 회유해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가 군산의 공공 폐기물에 반입한 지정 폐기물 750톤 가운데 우선 300톤에 대한 반출 작업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지정 폐기물은 경기도 시흥으로 옮겨져 소각 처리됩니다. 임실의 오염토양 정화시설에 대해 전라북도에 특별사법경찰관이 투입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주 광주시를 방문해 해당 업체의 등록 취소나 사업 철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도내 대학들이 추가 합격자가 이탈하면서 정원을 채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학의 재정난까지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명절에 홍삼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 군수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공범들을 회유한 것이 법정 구속의 결정적 이유가 됐습니다. 하원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항로 진안 군수의 명운을 가른 건 증거로 제출된 SNS 메시지와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추석 때 부르려고 나면 전화해가지고 선물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서는 애썼다 고생했다 좀 협찬해 주셔서 그쪽으로 전화 한 통화씩 넣어주십시오. 이제 그러니까 알았다고. 이 군수와 기부 행위에 관여한 공범들은 선물을 돌린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홍삼 스파 운영권을 받지 못하게 된 측근들이 선물 살포 행위를 폭로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이 군수가 회유하는 내용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부당한 이권을 챙겨줄 것처럼 이들에게 기부 행위를 독려하는 등 범행 전반을 지배했는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항로 피고인의 행위가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하는 범행이라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선고 직후 이 군수는 현직 단체장인 자신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정 구속 직후 이 군수는 심경을 묻는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지만 지지자들에게는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밥 잘 챙겨 먹고 힘내라. 억울합니다. 이항로 진안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지만 민선 7기 단체장 가운데는 처음으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임실의 오염토양 정화시설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오늘 특별 사법경찰관을 투입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광주시를 방문해서 업체가 사업을 스스로 철회하도록 중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임실의 오염토양 반입 정화시설에 들이닥칩니다. 문이 열리자 시커먼 오염토양 수백 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시료를 채취한 보건환경연구원은 곧바로 성분 분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3개 항목을 분석해서 결과를 최대한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이 검출되면 행정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또 침출수와 유해가스 등 정화시설 설치 기준을 지켰는지 조사해 이를 어겼을 경우 광주시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대응은 어렵지만 광주시를 통해서 하여튼 도민의 삶에 위협이 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광주시를 방문해 광주시가 이 업체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체가 스스로 사업을 철회할 수 있도록 중재할 계획입니다. 제가 조만간 광주시를 방문해서 이거 자진 철회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문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등록 취소나 사업 철회가 이뤄지지 않으면 직원을 상주시켜 행정지도와 점검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오염토양이 처리되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뒤늦게 전라북도가 강력한 대응에 나섰지만 이 문제가 어떤 형태로 결론 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환경부가 지난달 불법 지정 폐기물 750톤을 군산의 공공 폐기물 처리장으로 옮겼다가 주민과 환경단체 강한 반발을 샀는데요. 반입된 지 20여일 만에 오늘 경기도에 있는 폐기물 처리장으로 반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의 공공 폐기물 처리장입니다. 지게차가 불법 폐기물을 운반 차량에 옮겨 싣습니다. 오늘 반출된 물량은 5톤 화물차 2대 분량. 불법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인천의 처리업체 3곳이 환경부의 조치 명령을 받아 폐기물을 옮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에 반출되는 폐기물은 1차 분으로 앞으로 열흘 동안 모두 120톤을 옮기게 됩니다. 불법 폐기물은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처리시설로 옮겨져 소각 처리됩니다. 환경부는 추가로 180톤에 대해서도 이달 안에 옮기도록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400여 톤은 검찰 수사에서 불법 배출업체가 추가로 밝혀지면 조치 명령을 통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453톤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반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의 고속도로를 떠돌던 불법 폐기물이 아무 협의도 없이 군산에 들어온 것은 전국 유일의 공공처리장이 군산에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70대 폐렴 환자가 엉뚱하게도 당뇨약을 20일 동안 복용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에서 퇴원일이 같은 다른 환자의 약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77살 오모 씨는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난달 14일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폐렴이 낫기는커녕 오히려 식은땀이 나고 속이 메스꺼려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막 식은땀도 나고 막 그냥 죽게 생겼더라고요. 약을 이렇게 많이 줘서 이놈을 먹었더니 그런가 어쩐가 그렇게 비식비식고 막 저기 한다고 아파서 못 살겠다고 그랬더니 어지럽고 그냥 그 속도 쓰리고. 약이 너무 많은 걸 이상하게 생각한 딸이 약봉지를 살펴봤더니 엄마 이름이 아닌 다른 환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무슨 약이 이렇게 많냐. 내가 복용하는 약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그래서 약을 보니까 엄마 약이 아니고 다른 사람 약이 있더라고요. 확인 결과 오 씨가 병원에서 받은 건 폐렴약이 아닌 심장약과 당뇨약. 퇴원 날짜가 같았던 옆 환자가 받아야 할 약이었습니다. 퇴원 당일 오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간호사가 아무 설명도 없이 침대에 약을 두고 간 겁니다. 병원 측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환자 상태가 괜찮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람한테 갈 것을 당뇨약이 이 사람한테 간 거야. 잘못한 거라 그건 인정한다고. 당이 없는 사람이 당약을 먹잖아요. 그럼 약간 식은땀이 날 수가 있어. 그러면 바로 그 부작용이 없어져서 어지럽고 그런 거죠.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는 환자에게 투약 행위와 각종 검사, 치료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어겼을 때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해를 입히지 않는 경우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한국농수산대 졸업식에 참석한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수산대 분교 설립 움직임에 대한 전북 지역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행 중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지역 여론을 반영해서 걱정을 끼치지 않는 쪽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정치권은 농림부가 사실상 농수산대 분교 설립을 따져보는 용역을 추진하자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지난해보다 2배 많은 826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672대, 이륜차 105대, 화물차 15대 등으로 승용차의 경우 전주가 150대로 지원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한 대당 보조금은 승용차 1,500만 원, 이륜차 125만 원입니다. 도내 대학들의 신입생 정원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추가 합격자들의 이탈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금 동결로 어려워진 대학의 재정난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이달 초 끝난 전북대 최초 합격자 등록률은 88%에 그쳤습니다. 이후 4차 충원까지 계속됐지만 등록률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들의 추가 합격자 발표가 이어지면서 전북대 합격자들이 연쇄적으로 이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정원 외를 포함해 전북대 최종 등록률은 4,800여 명 모집에 4,000명이 등록해 84%를 기록했습니다. 어제까지 그거는 다 충원은 개별 연락은 다 끝났고요. 오늘 이제 5시까지 등록 포기 이제 본인 의사에 따라서 18일부터 22일 오늘 확정이 돼야 추가 모집을 가요. 다른 주요 대학들의 최초 합격자 등록률도 90%를 넘지 못했습니다. 군산대 85%, 원광대 87%, 우석대 88%를 기록했습니다. 사립대학들은 수시 선발 비율을 크게 높여 학생 유치에 나섰기 때문에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신입생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서 대학의 재정난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등록금이 10년째 동결된 데다 학생 유치도 어려워지면서 정부 지원 사업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 유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원으로 모집할 수 있는 재직자나 만학도, 특히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은 비교적 등록금을 좀 자유롭게 올리고 내리고 할 수도 있고요. 대학들은 추가 모집을 포함해 모든 입학 전형을 오는 25일까지 마무리하는데 올해도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개강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강원과 경기에서 열린 제16회 전국 장애인 동계체전에서 전북 선수단이 종합 7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두현이 바이애슬론과 크로스컨트리 스키 등에서 3관왕에 오르는 등 이번 대회에서 전북은 금 7개와 동 2개로 역대 가장 많은 메달을 따냈습니다. 이두현은 대회 최우수 선수상도 받았습니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금품 살포 등 각종 불법 선거 운동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전주의 한 농협조합장 A씨가 대의원들에게 수백만 원의 현금을 건넨 혐의를 포착하고 어제 오전 A씨와 이사 B씨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또 전북 선관위는 김재한 농협조합장 출마 예정자가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일 조합원들에게 3, 4만 원가량의 버섯 선물을 돌렸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희재 전라북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산 신고를 담당한 선거사무장의 실수지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재산 내역을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선관위에 제출한 재산 신고서에 자신의 호텔 임대 보증금 채무 등 9억 6,500만 원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원택 전라북도 신임 정무부지사가 오늘 임명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 부지사는 공심을 갖고 시군 정치권과 소통하면서 전북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 재가동, 금융중심지 지정, 공항 등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거나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전주, 완주 등 8개 시군에는 일주일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하 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진안 1도, 전주 4도 등으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겠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휴일 모레까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